저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좋아합니다. 자고로 사업 남는 게 많아야죠. 이 종목도 영업이익률이 높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종목 영업이익률은 2020년 2분기 최저 13%를 찍은 후 반등해 2023년 1분기 36%까지 올랐습니다. 불행히도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이후 영업이익률은 계속 하락하더니 2025년 3분기 18%까지 떨어졌고요. 다행히 최근 반등해 21%까지 올랐습니다. 수익성에서 영업이익률과 함께 꼭 봐야 하는 지표가 있죠. 바로 ROE입니다. ROE는 주주자산을 얼마나 불려주었는지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ROE는 2022년 3분기 최고 25%까지 올랐는데요. 이후 하락세를 맞이해 3%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과 ROE 흐름에 따라 주가도 움직였는데요. 수익성이 최고조로 달했던 2023년 중순 주가는 최고로 올랐고요. 이후 하락을 시작한 주가는 고점 대비 66%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나오거든요. ROE가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주주자산을 불려주지 못하는 회사의 주가가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시장이 미쳐서 ROE 하락에도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절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존버가 필수거든요. 그러나 제대로 된 종목에 존버해야 합니다. 이렇게 ROE가 떨어지는 것은 난파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난파선에서 존버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단 하락가던 ROE가 부활해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을 우리는 턴어라운드라고 부르는데요. 턴어라운드 종목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이번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도 22% 상승했고요. 이렇게 매출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경우 회사가 사업 확장보다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시장 확장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거나 마케팅 등 판관비를 지출했거나 또는 가격 경쟁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이제는 비용 지출을 통제하고 저수익성 제품을 정리하며 고수익성 제품에 집중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늘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에 올해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합니다. 투자자라면 실적 숫자를 보면서 이 정도 기본적인 감은 있어야 합니다. 일리치타임스 영상 계속 함께 하시면 이런 감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고요.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에 성공한 이 기업 누굴까요? 바로 덴티움입니다. 참고로 덴티움은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사를 보면 앞서 제가 분석한 바와 같이 구조적 수익 개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신민수 키움증권연구원은 낮은 원가에 사던 원재료 활용, 소모품 제조 내재화 및 효율화, 고환율 등 4가지 이유로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어요. 역시 비용 통제와 효율성 향상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건 알겠어요.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성장성을 계속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재는 1분기가 아닌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 리포트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13일 나왔고요.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얼마나 EPS가 더 오르려는 건지 감도 안 옴. 참고로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요. 이 주당 순이익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EPS가 오른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 아주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서 정리해 볼게요. 덴티움 매출은 해외에서 80% 넘게 발생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그만큼 해외 시장이 중요합니다. 리포트도 중국, 아시아, 유럽 시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고요. 중국은 매출 비중이 45%나 되는 덴티움에게 있어 가장 핵심 시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장인데 여전히 업황이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VBP 2.0 시행 지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VBP 2.0 이 대체 뭘까 봤더니 쉽게 말해서 공구입니다. 그런데 이 공구를 하는 주체가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하는 업체에 물량을 몰빵해주겠다. 이 정책이 바로 VBP이고요. 두 번째 정책 시행이라 2.0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지연되면서 덴티움은 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7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8월 최종 수주 물량 확정, 9월 납품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이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덴티움 주가에 악영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구원은 덴티움이 올해 중국에서 벌어들일 매출이 전년 대비 13%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볼게요. 베트남과 태국으로 구분하는 게 아시아 시장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도 10%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매출 비중은 10% 수준이고요. 올해 1분기는 러시아 수주 계절성에 의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부터 수주와 납기 재개를 통해 외형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올해 매출액은 11%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리포트에서 언급한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정리하면 표와 같고요. 리포트에서 제시한 실적 예상치를 정리하면 이 그래프와 같은데요. 매출액은 올해 9.4%, 내년 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29%, 내년 18%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1분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해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근데 앞서 리포트 제목이 뭐였어요? EPS가 얼마나 오르려는 건지 감도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리포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일 텐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핵심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기 전 EPS가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EPS는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이유는 회사가 주식 한 주당 얼만큼 이익을 남겨주었는지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EPS가 10,000원이라면 한 주당 10,000원을 남겨주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회사는 주식 투자자에게 한 주당 10,000원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EPS가 많을수록 좋겠죠. 만원보다 20,000원이 더 좋으니까요. EPS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당연히 EPS가 올라가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주식 수를 줄이는 거예요. 초코파이 100개를 100명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몇 개? 한 개밖에 못 가지죠. 그러나 10명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10개씩 나눠 갖게 됩니다. EPS도 같은데요. EPS도 회사가 번 전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했잖아요. 즉 나누는 주식수를 줄여버리면 나눠 갖는 몫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내 몫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 최근 주목받는 방식은 주식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회사가 주식을 산 후 없애버리는 거죠. 이때 주식을 사는 걸 우리는 자사주 매입이라 부르고요. 없애는 걸 자사주 소각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만 해도 EPS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 완성인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리포트 다시 볼게요. 덴티움은 2026년 3월 26일 갖고 있던 자사주를 모두 소각했다. 즉 그 전에 자사주를 매입했겠죠. 갖고 있던 거를 모두 소각했으니까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12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만 해도 EPS가 올라가는 효과를 주죠. 근데 여기서 소각까지 하면 완벽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긴 해요. 자사주를 사는 것만 해도 EPS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사주를 산다는 것만 해도 주주에게 희소식이긴 해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주가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이 리포트는 7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밸류에이션도 같이, 즉 목표 PER도 같이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으로 마진이 오르고 자사주도 줄면서 주주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겠다고 하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단 이런 종목도 비싸게 사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볼 건데요. 참고로 밸류에이션은 낮은 종목,
즉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사는 게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13일 기준 덴티움 시가총액은 4,588억 원이었어요. 작년 기준 회사는 순부채 641억 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에 우리는 덴티움을 사기 위해 시가총액과 순부채를 합한 금액인 5,229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5,229억 원은 1분기 기준 연안산 영업이익 703억 원의 9배 수준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가격에 덴티움을 사면 9년 뒤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요. 10년부터 매년 약 700억 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 밸류에이션이 10배 이하이면 도전해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덧붙여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투자 매력도를 판단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덴티움의 영업이익은 올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즉 현재 주가 수준은 영업이익 성장성 대비 저평가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더니요.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주가는 절대적 수준으로도 도전해 볼 만하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판단했을 때도 저평가라서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덴티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 그냥 막 사면 안 되겠죠. 세부적인 투자 전략까지 검토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 카페 인사이드뱅크에 들어오시면 이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 또 다른 분석 리포트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무료로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른 종목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